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 서울 마포홀 출마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건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마포홀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성한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께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하게 누구를 거기다가 보내겠다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아까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이 자처해서 상징성 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시는 건? 다른 일로 제가 한 3, 4일 전에 선관위를 들어가 봤고 이렇게 예비 후보 명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안 계시길래 조금 이 부분이 좀 큰 실수를 한 건데 이번엔 좀 예비 후보 등록사에 없으니까 출마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한 위원장하고도 공유를 했죠. 여기 여기 비어 있다. 좀 실례된 표현인데 비어 있는 것 같다. 하셔도 우리 이렇게 해도 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 게 저로서는 여하튼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했고 여하튼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건데 조금 충격이었고 참담했죠. 네. 욕심, 목표 이게 너무 앞서서 그렇다. 이 당의 중책을 맡은 분으로서는 정말 그 선배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뜬금없이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 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동안 시스템 공천하겠다라고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사실상 전략 공천을 암시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략 공천을 의미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 왜 나왔을까요? 이런 자리는요,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모아놓고 붐업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불리던 곳 아닙니까? 지금 이제 도전지 내지는 격전지로 말을 바꿔달라고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래에 이렇게 험지라고 불리던 곳에 당 지도부가 용기를 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인사 정도는 시켜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어떤 공천이 예정됐다는 등 무슨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는 등 이거는 저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인 그 김성동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뭔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풀어드리고 그런 적절한 처신과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지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더 배려가 없던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천 확정이 아니다. 그냥 소거만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듣는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아마 제3자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 보면서 마포홀에는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가 출전하는구나 다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뭐랍니까? 이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 속 다르고 그 다른 이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5천 만의 어법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정치권 들어오자마자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쓰고 있다. 그런데 여의도 사투리를 배웠으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결정적인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누군가를 내세웠을 때 그럼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에 헌신해왔던 분들한테는 전형적인 여의도 지금 사투리로 하면 이 다음에 큰 거 하나 줄게. 정치적 어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투리를 못 배우신 거예요. 사실 김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항을에 갔을 때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지금 거기다가 아주 공천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또 마침 그 험지에 오랫동안 계셨던 윤영선이라는 분도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동
당협위원장이나 그러니까 원영선 당협위원장은 우리 속담에 보면 이 지금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험지에서 그 묵묵히 자기 네. 책임을 다했던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왔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로는 그 지역에 아직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네. 비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은 그러면 지금 자기 지역구에 예비 후보 등록합니까? 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잘 몰랐기 예. 때문에 네. 빚어진 착오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데는 좀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여기는 진짜 좀 우리가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분을 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 마치 결정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긴 한데 김경률이 지금 비대위원 앞서 이제 잠깐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수수 의혹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마포울 선거에서도 이제 또 이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지도도 좀 있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꾸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하나의 인물로서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지금 키우고 있다, 정치적으로.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이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점 보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격 수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명망가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영입하죠. 그런데 이 바로 김경률 회사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분이에요. 예. 저쪽 진보 진영에 있었죠. 참여연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활동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분을 끌어들여오면서 바로 중도나 진보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외연 확장의 그런 우리 국민의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점 보완형 인사입니다. 예. 두 번째 저격 수형이에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히 저격함으로써 그 성과를 올린 분이죠. 세 번째 명망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인지도와 대중 노출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굉장한 지금은 뭐 사실은 어찌 보면 명망가형으로까지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된 분이에요. 예. 이 세 사람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가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 바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영입 방점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저는 맞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딱 떨어진 케이스가 바로 이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인천 계양에서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캐릭터니까. 대선 주자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 배치를 통해서 지금 선거가 구도, 인물 이슈의 싸움이라면 구도가 좀 불리하니까 인물 이슈로 치르겠다. 저는 이 전략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윤심 공천 아니냐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출마 얘기를 언급하는 것 이에 대한 이제 지적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전에 김앵커 물어본 답변을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 윤심 공천보다도 한심 공천이라는 거가 좀 더 가미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많이 모양새가 구겨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 도입됐습니다. 하면서 아까 앞서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뭐 반영하는 비율도 다르고 하면서 정말 장시간 설명까지 다 끝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는구나 했는데 다음 날 가가지고 이렇게 특정인을 그 지역의 위원장이 있는데도 불러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우리 당에도 전략공천 공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를 갖다 놓고 누구를 전략으로 투입하더라도 다 조사도 하고 그분이 여기에 맞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한동훈 위원장처럼 안전하게 앉아 계시는 분 올라오게 해가지고 둘이 손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여의도 문법도 아니고 무슨 서초동 문법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주 저기 못 보는 모습을 그러니까 봤는데 어떤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실어주는데 저는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이 본인이 발탁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제일 먼저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략공천으로 하는 건데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칙과 기준 세워야 그렇죠. 된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을 질책한 거예요.
경고를 준 겁니다. 예. 이상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저는 나름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다수의 본인들 세력을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 공천권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비대위원장에 있어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분의 직인이 찍혀야 선관위에 접수가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그 도장 갖고 도망가고 딴 데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르샤 사건이라고. 나르샤 사건이었죠. 예. 그런 게 있었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이른바 대통령실을 나왔던 많은 검사들이 있고요. 친윤계라고 불렸던 분들도 좀 있습니다. 기존 의원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그 사람들 이른바 검사 출신 내지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출신들을 갖다 꼽는 이른바 친윤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는 인사로 갈 거냐,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 친윤도 아니고 기존의 이 현역 의원들도 아닌 기존 정치인도 아닌 새로운 인물,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입해 오면서 공천 전체 판을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쪽으로 지금 흐름이 이렇게 구성이 전개됩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검사 공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실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검사분들 나오는 숫자를 세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천 룰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당원 20,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남이 50대 50인데 사실은 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사실 지역에서 대단히 어떤 친화력을 발휘하고 그 소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는데 사실 그렇게 능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킨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경선 국면을 과연 다 돌파를 할 건가?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전략 공천은 없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그 논란이 된 마당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 강제로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는 식으로 공천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은 어쨌든 20대 80으로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당원 20, 일반 국민 80. 그러면 그거는 인지도가 있는 명망가들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교체 여론이 높으면은 또 감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후보가 등용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아까 저 예를 들었지만은 동일 지역에서 지금 3번 연속 낙선하신 분들은 30% 감산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를 뭐 손을 들어주고 하지 않아도 돌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수도권에서는 젊고 새로운 인물들로 승부를 볼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친한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친한이라. 새로운 인물들.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 스티커 붙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당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받고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은 모두가 다 한동훈 위원장 깃발을 앞세워서 총선 치르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아닌? 아니 그걸 가지고 친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부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자꾸 웃고 계시길래. 우리 저 김영국께서 계속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간의 관심이 그렇습니다. 대척점이 혹시나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그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안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뒤에서 후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계속적인 말하자면 국민의힘 여당에 좀 그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앞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현찰이고 야당은 약속할 수밖에 때문에 어음이다라고 얘기하는 말로 이번 총선 치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 운명체고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라설 수 없는 사이죠. 같이 손잡고 이번 총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